발표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서구 강경 변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갑을 지역위원회 서구청 공동 입장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김경원 신동근 의원님께서 오늘 공동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 개경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전 구청장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의 지역구가 있으신 신동근 의원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동근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에 종료돼야 되었습니다. 사자를 일방적으로 15년까지 연장이 됐지만 25년이 몇 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년을 그냥 허비하고 시적인 노동에도 아니라 허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진지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이 남은 시점에서 특히 이제 올 하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환경부가 또 지자체가 또 인천시와 서구가 또 서구 내에서도 우리 주민 간에 이게 투명하게 서로 합의 과정이 되지 않으면 노드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과거에는 어떤 원칙만 얘기해서 더 이상 원칙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5년까지 종료하려면 인천시 대체 매립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량을 위해서는 자원 재순환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감량을 시켜서 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소각시켜야 됩니다. 소각장도 건설해야 됩니다. 소각장 건설하는 게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25년 종료 물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로드맵이고 특히나 이제 총선도 끝나고 내년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말하자면 선거가 없는 해이고 어느 때보다도 주민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30년 동안 우리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 인천만이 아니고 대환 수도권의 전체 쓰레기를 받아와서 고통을 받아왔고 또 우리 청라 소각장은 6개 분구별 폐기물을 소각하는 강력 수도권만도 아니고 이렇게 강력권과 동물권을 침해왔는데 더 이상 다수의 입장으로 소수가 침해받는 그런 일은 이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까지 반드시 종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보면 그간에 사자 협의를 해왔는데 사자 협의 과정에 3-10구를 10구를 대체로 조성을 하지 못하면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뭐 일부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데 이게 다사 조항을 주장하기 전에 우선 그들이 직매립 금지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감축을 약속했는데 오히려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파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가 환경부나 중앙정부에게 요청을 드리고 또 우리 여기 김경 의원도 계십니다만 청와대에서조차도 이게 인천시 국회의원 전체도 관심이 없고 이 두 지역 국회의원만 관심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같이 좀 인천시도 좀 뜻을 보자 우리가 함께 하겠고 또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도 만나니까 박원순 시장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3-210구를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긴 합니다만 양심상 저희들도 계속 연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저 서울시 또 경기도 의원들과 같이 좀 협의를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는 지자체가 또 지자체 내에서도 심지어 우리 서구 내에서도 내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갈등,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갈등을 회피하거나 또 진전을 회피하거나 사고를 미루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저부터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같이 부딪혀서 소통하고 인내와 생각 없이 그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함께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후계가열적으로 이거도 하나는데 후계가열적으로 지금 서구 전역을 지정했는데 우리 김경 의원님께서도 저희 의원이시기도 하고 서부에도 그렇고 금융위에도 그렇고 저희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핀셋 규제로 전환시킬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판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서울의 의장 소출권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당내 의총 결과에도 맞지 않게끔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코 자시 없었다 말씀드리겠고 민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경래 의원님 말씀 주세요. 예, 김교우입니다. 오늘 수도권 메리트 종료의 서구의 쓰레기 선진화 대책을 위해서 우리 가불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아주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리트 하나만 가지고 460일 동안 천막 농성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 집 앞에까지도 가서 메리트에 대해서 종료를 외쳤던 이 상황이 꽤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편의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있는 메리트니까 계속 연장을 하자. 그게 쉽다. 비용도 적게 든다. 이야기 있는 6개 군구의 소각장이니까 그대로 가자. 그러면 이 소요 사태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구는 쓰레기 메리트가 있죠. 30여 년 동안. 그리고 소각장이 18년 동안 6개 군구에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SK 서구화학이 신석초등학교 앞에 187m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화력발전소가 질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탁 처리 업체가 인천에서 거의 한 80%가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그 밖에 레미콘 아스콘뿐만 아니라 환경 위의 오염시설은 다 서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개발될 때 서구가 워낙 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보지만 이제는 21세기의 환경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시점에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모였고 이제 또 하나는 쓰레기가 이 쓰레기 종량제가 만불 만불 때 대한민국 우리 소득 수준 만불 때 시작됐던 거가 지금 3만불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4개의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의 가동률을 보이지 않고 무조건 생매립을 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엄중하게 저는 경고를 합니다. 이 소각장 가동을 안 하는 이유 2가지 정도가 있겠죠. 서울 시민들이 소각장을 많이 가동하면 불만이 있어서 주변에 항의를 하고 또 소각을 하게 되면 생매립하는 것보다 2.5배의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무조건 갖다가 생매립을 하고요. 또 적환장, 쓰레기 적환장도 우리 인천에 8개 군국계 여기 서구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25년 약속시켜라. 그리고 우리 인천만의 쓰레기 매립지를 새롭게 대체지를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라소각장 이제 광역형은 안 되겠다. 쓰레기 발생기 처리 원칙에 따라서 각 분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금 안에 소각장을 용역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리 소구청에서 이 중간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대체 소각장 부지를 찾아서 소각장의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환장도 각 분구별로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 자기들이 정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적환장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량 시스템, 선별장 이것도 각 분구별로 설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쓰레기 양을 대거 줄여서 자원 재활에 원해서 소각하는 양을 완전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선진국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이 오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인천시나 각 분구의 현역 국회의원, 구청장 분수들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자기네 지역에 버린 쓰레기를 자기들이 치우는 이런 선진화된 쓰레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신동근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로드맵을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지를 인천시에서 조만간 발표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소각장도 빨리 이 이제 연구 용역 중이라도 소각장에 대한 대체지를 빨리 찾아서 발표하고 소각장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진행을 해줘야 이 우리 서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 분구에 있는 인천 시민들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제는 쓰레기를 자기네가 버린 자기네 동네에서 치울 수 있는 선진화된 쓰레기 정책이 함께 수립하는데 우리 서구가 선진적으로 먼저 모델이 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앞으로의 기나긴 여정 속에 아마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갈등을 지속가능 발전으로 승화시키는데 오늘 모여있는 우리 가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주변의 인천 정치인들에게도 전파가 돼서 인천이 똘똘 뭉쳐서 이 난제를 해결하는 오늘 중요한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신동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요즘 투기 과열지구로 우리 서구와 남동구와 연수구가 인천을 되는데요. 전에는 국토부가 핀셋 규제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핀셋을 풀고 완전히 구 단위로 아주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차관도 만났고 얼마 전에 신동근 의원 또 우리 이재현 총장과 함께 국토부 차관도 만났고 국토부 기조실장도 만나서 별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토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이 투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잘 조사를 해서 국토부로 올리면 국토부의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서구의 주민들과 또 우리 서민들 또 정말 실수요자 집을 살고 가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서구의 정치인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인천의 폐기물 자원순환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우리 회주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이 공동 입장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이
환경 현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을 지역위원회 서구청 공동 입장.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 종료시키고 그 전제하에 현재 매립 소각 중심의 토지국형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감량과 재활용 중심으로 바꾸라고 함께 확보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가 있어 수도권 대부분의 폐기물이 유입되고 쓰레기 수송 도로 및 매립지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 밀집 등 각종 환경 USC 시설이 집중되어 서구비는 지난 29년 동안 악취, 소음, 미세먼지, 토양, 수질 오염 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인천 서구에만 가장 많은 환경 문제가 현재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청정하고 55만 서구 주민의 의견을 담아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수도권 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성을 위한 용도 여력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감 또는 환경부와의 입장차로 발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체 매립지 조성에 이원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제3매립장 잔여부지 또는 제4매립장으로 연장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의식을 계속 낳고 있으며 종전에도 늘 그렇게 해왔듯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처럼 향후 수십 년간 또다시 서구민에게 아픔을 주지 말라고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에 사자협의체 재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체매립지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며 3-1 매립장을 끝으로 매립 종료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검토 시에 발생기 처리 원칙,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선진화된 폐기물 처리 원칙하에 장차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대규모 시설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또는 성상별 장내에 다시 매립 후에 이용 가능한 첨단 공법의 적용, 최근의 선진 사례 도입 등 종전과 다른 방식의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대체 매립지 내 가능한 소각장도 함께 조성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요코하마 폐기물 최종 처분장은 2017년 10월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50년간 사용을 가능하게끔 바다 오염이 없이도 매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소각제 이주 매립이며 이 부분은 매립 후에도 나중에 소각제 재활용 기술이 발전되면 다시 꺼내서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에쿠아 쿠마모토 폐쇄 폐기물 매립 시설은 재활용 에너지와 불가능한 폐기물만 가지고 이 부분을 주민과 건립비부터 50% 주민의 소유펀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화 공법이라고 하는 매립지도 우리는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합 폐기물로 매립을 하는데 성상별로 접근하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감량과 자원 재활용 중심의 획기적인 선진화된 폐기물 처리 정책을 수립을 촉구합니다. 그 첫 번째로 수도권 쓰레기 실태 조사 및 선진화 대책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그간 정부나 각 지자체의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률이 60에서 80%라고 하지만 실제 재활용은 그 절반도 되지 않고 다시 대부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재활용되었다고 통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끝까지 재활용이 돼야지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는 통계에서부터 분리수거만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일회용품과 분리수거된 재활용 포획이 급증하고 있고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의 발생, 분리수거 및 재사용, 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 과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현재 소각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후진형 쓰레기 처리 체계에 대한 과감한 재편을 통하여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되는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에 따라서 반드시 소각과 매립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장 기준으로 매립장 기준으로 폐기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을 더 건설하고 소각장은 더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량과 재활용 중심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소각과 매립이 최소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발생기 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실제적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기 처리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적판장,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시설을 지자체별로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현재 인천 서구와 같이 특정 기초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집중 한 기초지자체인 서구에 의존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정책이 반드시 실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의 경우에 8개 구에서 수거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여러분 모두 서구로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서구 적판장 한 곳으로 모여서 재활용을 위한 선별도 없이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바로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군별로 선진화된 선별 시스템을 갖춘 자체 적판장 조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갖추고 또 재활용하는 한 폐기물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선별해내야 합니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감량과 재활용을 하면 소각 매립량은 절반 이상으로 감소될 것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모든 지자체에서도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모든 지자체에서도 발생기 처리 원칙에 의거 이와 같은 시설 조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행됨에도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의 현격한 차별화 기준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비용을 가중 부담해야 하며 시설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정책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내에 가장 많은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는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도 사업장에서 얼마든지 더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별로 발생기 처리 원칙에 따라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사업장별 발생기 처리 원칙하에 선별 시스템을 갖춘 적판장과 재활용 시설이 활성화되면 현재 늘어나고 있는 매립과 소각량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량과 재활용하는 사례로서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인천에서부터 각 공구별로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적판장 마련을 하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건설 폐기물의 경우에 수도권 매립장 반입량의 무려 22%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현재 개발된 재활용 기술로도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이것만 뽑아내도 매립장은 이만큼의 매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도 수도권 매립지 기준으로 매립 반입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선별 재이용 재활용하면 소각과 매립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에서 발생된 분리수거품은 거의 반 이상 재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첨단화된 재활용 기술, 친환경적인 기술을 적용하면 소각과 매립량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보호부와 같이 자원 재활용 처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을 위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활용 산업은 현재와 같이 민간업체 수수료에게만 맡기는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당분간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까지 최소한 10년만이라도 공공처리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최첨단 재활용 기술을 공모하고 선정하고 부지 및 육성 자금을 일정 기간 이상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면 이 재정적인 문제는 현재 소각 매입에 드는 비용에 아마도 20% 정도면 그 정도의 지원 가지고도 충분히 파격적인 대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정책을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한 재활용 산업 육성 산업을 통하여 재활용 보호부가 같이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21세기에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정도의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현재 재활용 기술은 지원 정책이 같이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30년에 흔히 이야기하는 보물상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원 정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적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린 뉴딜 정책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의 의지 표현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소각장은 감량과 재활용 추진으로 남은 최소 물량만을 지자체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기존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첨단 공법으로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 고려한 전문 영역을 통해서 적정 입지를 정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서구 폐기물의 자체 소각장은 감량과 재활용을 최대한 이용하고 남은 최소화된 용량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즉 서울, 경기도, 인천 모두 특정 지자체에 의존하지 말고 각 자치단체별 감량과 재활용에 한 후에 필요한 소각량을 고려해서 누누이 강조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추진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소각장은 가능한 대체 매립지 조정시에 함께 설치하거나 서구만의 경우에도 서구만의 최소화된 물량으로 입지를 검토 시에 해안 또는 내륙의 지화 등 최첨단화된 공법 선정과 주민들에게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계획 단계부터 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답변하는 방식에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 및 주민 수용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구는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이러한 폐기물 처리 선진화 방안을 이미 연구 영역에 추진을 하면서 소각장 대체지 확보 방안을 또 함께 마련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하남 유니온 파크 타워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 신개념의 환경기초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가장 모범적으로 된다고 하고 있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마게르 파크는 폐기물 실태인 재활용 비율을 최대한 늘리면서 에너지화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도시 가까운 데서도 추진하는데 전혀 주민의 영향 없이 추진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넷째, 메리츠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서구로 와야 됩니다. 소금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4대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징수하고 있는 메리츠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현재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수도권 메리츠 운영과 인근 환경의 악화로 오랜 시간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아온 서구 주민에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가능한 빨리 서구로 이관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사용됨으로써 그동안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서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의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서구는 소금안의 중장기 자원순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변화된 폐기물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환경부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나아가기를 적극 촉구합니다. 서구는 소금안에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 체계를 확립하여 발성지 원칙에 따른 감량 재활용 활성화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행함으로써 자원순환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도 이러한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함으로써 종전의 정부와 지자체만 참여하는 반주도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서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적극 협의하고 대책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서구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구는 수도권 메리츠부터 주물단지, 아스콘 공장, 유해물질 지구업소, 발전소 등 서구의 산지에 있는 본질적인 환경 문제에 대하여 서구 주민의 정세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와 인천시 수도권 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책임성을 갖고서 서구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하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서구도 자체적으로 분야별 환경 대책을 이미 마련 이행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서구 주민과의 능동적 소통을 통해 서구 환경 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개선 모델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정부와 인천시 수도권 지자체가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2025년 수도권 메리츠 종료, 감량합의 자원 재활용 정책 최우선 추진, 대체 메리츠 조성, 소각장 대체지 확보 방안, 서구의 복잡 다양한 환경 문제 개선 대책 마련 등 서구의 환경 현안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서구의 현안 사항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이행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두 위원장 그리고 서구청장, 서구의장, 인천시 의회 4명의 의원, 서구의회 10명의 의원이 함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방송의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금 수도권 메리츠 종료를 위해서 인천시가 대체 메리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부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종료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 건지 그리고 두 지자체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간만 끌다가 종료 시점까지 가게 된다면 여기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대체 메리츠 조성 관련해서 이제 사전 합의에 대응한데 불구하고 경기도는 일정하게 대체 메리츠 조성 관련해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소각장도 사실 있는데 가동을 안 할 뿐이지 않나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최근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어느 시장을 만났을 때 본인들도 25년까지 직매립을 하지 않도록 자원 재순환 시설이라는 것들을 만들 계획을 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 소각된 최소한이라도 이제 그들 대체 메리츠 조성관에서는 별 언급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혹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경기도 서울시가 소위 사내입장, 거기가 대다수가 김포 쪽에 사내입, 거기다가 갖다가 놓는 걸 우리를 인천을 배제하고 그럴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환경부가 그런 어떤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놓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청와대 환경부장실하고도 좀 같이 기류를 보면 어쨌든 거기서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회 입장의 40% 이상을 인천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반대하는 것도 가능치 않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환경부도 비로소 최근에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에서 좀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천시 입장이 청와대나 환경부에서 인천시 입장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진짜로 25년까지 끝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시그널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7월 중에 아마 롯데를 발표할 것 같은데 그래서 확고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의지는 확고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저부터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인천시 전체 국회의원들도 같이 한 목소리를 좀 내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업들 관심이 없긴 합니다만 환경 정의를 위해서 좀 같이 좀 목소리를 내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분이 네, 경기일보 김경희 기자인데요. 저희 아까 말씀 계속 나오는데 인천시 이제 전체 국회의원들의 한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게 발표하신 대로면은 수도권 메리츠 종료 이후에 대체 메리츠를 찾는 부분과 그다음에 소각장에 대해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문제들이 났는데요. 이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새롭게 또 그러면 자신들의 지역구 안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인천 의원들의 목소리가 모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천의 더불어민주당의 큰 국회의원들이 이제 위원장 몇 분 있었을 때 두 차례의 당정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별장을 각 군구별로 설치한다. 또 하나가 이제 소각장을 군구별로 설치한다는 걸 이제 합의를 했고 인천시장께서 군수구청장하고 또 협약을 해서 언론에 이제 발표도 했고 지금 이제 그 군수구청장들한테 소각장 부지할 만한 데를
올려라 이렇게 시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군수구청장들이 자기들 먼저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개의 구 정도를 하나씩 묶어서 이제 소각장을 설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계약은 이미 벌써 그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체 매립지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서 신동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경기도는 이미 워낙 땅이 넓고 할 만한 데가 많이 있어요. 서울시의 문제인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대체 매립지를 지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형태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광활한 대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세계 최대다 이렇게 해서 매립지공사 전에 사장했던 분이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선진국 예를 보면 이 쓰레기 매립지는 전량 소각된 소각재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각재 중에는 자원 재활용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일부가 묻히는 거예요. 아주 극소량이 이제 소각재로 묻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수백만 평 또는 수십만 평의 대체 매립지가 할 필요는 없다. 적은 면적을 가지고도 소각재를 묻어서 대체 매립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마 그 지역의 구청장이나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거기에다가는 좀 메리트를 주면서 서로 협의하고 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서울시와 환경부의 입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우리 인천시와 각 구에 소속된 우리 국회의원들, 구청장들의 의지가 결집이 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면 아마 이것은 나중에 조정은 청와대와 또는 국무조정실, 총리실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제는 한 군데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글로벌 경제 박찬호 기자인데요. 당시 수도권 매립지 자체가 편하게 된 것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나왔다면은 지금 4자 합의 사항도 있었는데 각 지자체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오해할 만한 수준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양변이 됐으니까 특별법에 의한 문제였기 때문에 법안 자체로 탐탁을 만들어놨다는 것. 그래야 이해인적 차이가 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동훈 의원이 지금 전화 받으러 나갔지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선 쓰레기 매립지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 자원순환 이 부분 가지고 국회에서 이 세미나를 한번 하기로 지난번 부총장하고 있을 때 얘기가 됐어요. 거기서 아마 그 특별법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 부분 그렇게 함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사항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로 이제 줄이겠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실무부서의 자원순환과로 말씀 주시면 성심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